안녕하세요. 작가와 문학에 대해 소개하는 써니지입니다.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문학은 천일야화의 당나귀, 황소, 그리고 농부입니다. 시골에 집을 여러 채 가진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농장에는 갖가지 종류의 가축들도 잔뜩 키우고 있었지요. 상인은 자기 농토를 직접 경작하기 위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낙향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짐승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신통한 재주가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건 알아들은 내용을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말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 신통한 재주로 알아듣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여물통을 같이 쓰는 황소 한 마리와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인이 그들 곁에 앉아 마당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황소가 당나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한 친구여, 난 자네를 볼 때마다 참으로 행복한 짐승이란 생각이 드네. 자넨 항상 휴식을 즐기고 해야 할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또 사람들은 자네를 정성껏 긁어미질해주고 씻어주고 채로 곱게 친 귀리와 신선하고 깨끗한 물도 먹여주지. 자네에게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주인이 간단한 여행을 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 양반을 태워주는 것 정도야. 이것만 빼놓으면 자네의 삶은 한가하게 흘러가지. 하지만 사람들이 날 다루는 방식은 천냥지차야. 자네의 삶이 유쾌한 것만큼이나 내 삶은 불행하다네. 자정이 갓 지났다 싶은 이른 새벽부터 날 쟁기에다 메어놓고 온종일 그걸 끌고 다니며 땅을 파게 만들지. 너무도 고되어 기력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네. 하지만 농부는 항상 내 뒤를 따라다니며 쉬지 않고 때려대지. 이렇게 쟁기를 끌다 보면 내 목의 가죽은 심하게 벗겨지기 일쑤라네. 또 이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사람들이 먹으라고 던져주는 것은 흙도 제대로 털어내지 않은 형편없이 말라 비틀어진 잠두콩이나 이보다 낫다고 할 수 없는 것들 뿐이야.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것들을 먹고 나서 내가 싼 똥더미 속에 누워 밤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일세. 자, 왜 내가 자네 신세를 부러워하는지 이해하겠나? 당나귀는 황소가 하고 싶은 말을 끊지 않고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황소가 말을 끝맺자 입을 열었지요. 사람들이 자네를 왜 멍청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겠군. 자넨 너무 단순해. 자네는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만 할 뿐 단호하게 결심을 하지 못하네. 하지만 지금 자네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모욕들, 이것들을 통해 자네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자네는 자네에게 털끝만치도 고마워하지 않는 자들의 휴식과 쾌락과 이득을 위해서 스스로를 죽도록 혹사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일 자네가 힘만큼이나 용기가 있다면 사람들은 자네를 그런 식으로 다루진 않을 걸세. 사람들이 자네를 여물통에 메어놓으려고 할 때 말이야. 왜 맞버티지 않나? 왜 뿔로 몇 방아 박아버리지 않나? 왜 뒷발로 땅을 차면서 자네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느냐고. 왜 무시무시한 울음소리로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않느냔 말이야. 대자연은 자네에게 사람들의 존중을 받을 만한 힘을 주었지만 자넨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있네. 황소는 정말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감사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지요. 똑똑한 친구여, 자네가 말한 대로 실행하겠네. 내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두고 보게나? 다음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상인의 농토를 경작하는 농부가 황소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는 녀석을 쟁기에 메어서 늘 가는 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의 충고를 잊지 않은 황소는 그날 몹시도 심술을 부렸습니다. 저녁에 농부가 황소를 여물통에 끌고 와 평소처럼 거기에 메어 놓으려 하자 이 영악한 짐승은 뿔을 내어 놓으려 하지 않고 버텼을 뿐 아니라 울어대면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지어는 농부를 찌르려는 기세로 뿔을 아래로 내리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소는 당나귀가 가르쳐준 꾀를 모두 실행했습니다. 다음날 농부는 다시 황소를 경작지로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물통 속에는
어제 넣어둔 잠두콩이며 지푸라기가 그대로 있었고 벌렁 누운 황소는 네 다리를 쭉 뻗어치고 이상한 소리를 내며 헐떡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에 농부는 황소가 병이 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녀석을 일터로 데려가 봐야 소용없겠다 생각하고 곧장 상인에게 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지요. 상인은 황소가 그 똑똑한 친구의 충고를 따른 것임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당나귀 녀석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고 농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소 대신 당나귀를 데려가게나. 그리고 녀석에게 운동을 충분히 시키는 것을 잊지 말게나. 농부는 그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는 그날 온종일 쟁기를 끌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일엔 익숙하지 않았으므로 그 고단함이란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편 황소는 더없이 흐뭇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여물통에 있는 것을 모두 먹어치운 후 하루 종일 편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똑똑한 친구의 충고를 따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이 친구에게 속으로 무수히 축복을 기원했고 그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서 다시 한번 칭송의 말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당나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험한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해 원통한 심정뿐이었습니다. 당나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의 경솔함이 불행을 자초한 거야. 난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 모든 것인 장밋빛이었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한순간의 실수로 이 한심한 지경에 빠져버린 거야.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꾀를 생각해내지 못하는 난 이제 망해버린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진맥진한 당나귀는 여물통 밑에 반쯤 죽은 상태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대제상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시엘라자드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짓이 당나귀하고 똑같다. 너의 경솔함이 파멸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야. 부디 내 말을 듣거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버님께서 지금 해주신 이야기가 저의 결심을 돌려놓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 술탄님의 아내가 될 수 있게끔 저를 그분께 소개해주겠다고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아버님을 귀찮게 굴 거예요. 그녀가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재상은 좋다. 네가 이처럼 고집을 꺾으려 하지 않으니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상인이 자신의 부인을 다룬 방식으로 나도 널 다룰 수밖에 없구나. 당나귀가 가련한 상태에 빠져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상인은 놈과 황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야참을 먹은 후 아내와 달빛을 즐기러 나와 녀석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당나귀가 황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여, 한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네. 내일 농부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자네가 가르쳐준 대로 하겠네. 먼저 몸을 빼고 어제처럼 농부 쪽으로 뿔을 들이댈 거야. 그리고 병든 척 할 거야.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양 연기하겠네. 이때 당나귀가 말을 끊었습니다. 조심하게.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하면서 우리 주인인 상인이 하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몸이 오싹하더라고. 아니 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숨기지 말고 얘기 좀 해주게나. 제발 부탁이네. 우리 주인이 농부에게 이런 슬픈 얘기를 하고 있었어. 황소 녀석이 먹지도 못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니 내일 당장 놈을 잡아야겠어. 고기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가죽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니 끈장이에게나 전해주게나. 그러니 내일 꼭 백정을 불러오게나. 자, 이상이 내가 자네에게 일러줘야 할 사실이네. 나는 다만 자네가 목숨을 보존하기 바라는 마음에 그리고 자네에게 대한 깊은 우정 때문에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라네.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또 한 가지 충고를 해주고 싶네. 내일 자네가 먹을 잠두콩과 지푸라기를 가져오면 벌떡 일어나 달려들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그걸 보면 주인은 병이 나았다고 생각하고 자네를 잡자던 얘기를 취소할 테니까. 만약 다른 식으로 행동하면 그때는 자네는 끝장나는 걸세. 이 말은 당나귀가 기대한 효과를 낳았습니다. 황소는 심히 동요되어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울어댔습니다.
한편 두 짐승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듣고 난 상인은 너무나도 우스워서 큰 소리로 웃어댔고 옆에 있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크게 웃는 거예요? 얘기 좀 해봐요. 나도 같이 웃게. 여보, 그냥 내가 웃는 걸 보는 것으로 만족해요. 싫어요. 무슨 영문인지 얘기 좀 해봐요. 그럴 순 없소. 그냥 우리 당나귀 놈이 황소놈에게 한 말 때문에 웃는다는 것만 알아두구려. 대체 무엇 때문에 비밀을 내게 말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내 목숨이 날아간단 말이야. 지금 날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당신이 웃었는지, 당나귀와 황소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당장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하느님께 걸고 맹세하건대 우리 사이는 이제 끝장이에요. 말을 마친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방 한 구석에 몸을 처박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남편은 혼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녀가 계속 질질 짜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니 당신은 참 현명하지 못하오. 그럴 만한 일도 아닌데 말이야. 이건 나로서는 반드시 비밀을 지켜야 할 사실이지만 당신은 알아봤자 아무런 중요성도 없는 일이란 말이오. 그러니 부탁인데 더 이상은 생각하지 마시오. 어떤 일이 일어난데도 난 상관없어요. 난 꼭 알고 말 거예요. 좋아.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스스로 명을 재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신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아야겠어. 최소한 죽기 전에 당신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볼 수 있게 말이야. 이렇게 말한 상인은 자식들을 불렀고 또 아내의 부모와 친척들까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그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고 버티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여자에게 이해시키려 가진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으며 남편의 뜻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버텼습니다. 집 대문간에 쪼그리고 앉은 상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몹시도 사랑하는 마누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해야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인에게는 암탉 50마리와 수탉 1마리, 그리고 집을 잘 지키는 개 1마리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상인이 대문간에 앉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수탉이 암탉 1마리를 올라타고 있는데 개가 불이 나게 달려나오며 야, 이 수탉 녀석아! 하느님께서 제발 좀 너의 수명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 네 놈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부끄럽지도 않느냐? 이에 수탉은 위협적인 자세로 개를 향해 몸을 돌리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왜 다른 날은 되는데 하필 오늘이 안 된다는 거냐? 모르면 좀 알아둬라 이놈아. 우리 주인 댁에서는 오늘 큰 우환이 있단 말이야. 만일 누설될 경우 주인 양반의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지금 안주인이 그걸 밝혀달라고 버티니까. 게다가 물러터진 주인 양반께서는 마누라의 고집에 굴복할지 모른단 말이지. 그 양반은 어쨌든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데다가 그녀가 쉬지 않고 짜내는 눈물 앞에 마음이 약해지고 있거든. 자칫하면 그 양반 목숨이 날아가게 될지 모를 판이야. 이렇게 온 집안이 비상사태인데 넌 우리 모두의 슬픔을 비웃듯 뻔뻔스런 낯짝으로 네 암탉들하고 재미만 보고 있을 거냐? 이러한 개의 질책에 대해 수탉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참 우리 주인 양반도 답답하시구먼. 마누라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조차 제대로 처리 못하니 말이야. 난 마누라가 50마리나 있지만 모두들 군소리 없이 내 말을 잘 듣고 있잖아. 그 양반이 정신만 제대로 차리면 지금의 공경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텐데. 뭐라고? 어찌해야 되는데? 마누라가 처박혀 있는 방으로 가는 거야. 방문을 안에서 잠근 다음 튼실한 몽둥이 하나를 가져다가 한 1000대만 갈겨주는 거지. 내 단언하는데 그녀는 아주 얌전해져서 밝혀선 안 될 것을 말하라고 졸라대는 일은 2번 다시 없을 걸세. 상인은 수탉의 말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큼직한 몽둥이 하나를 찾아들고 아내가 아직도 울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문을 잠근 후 다짜고짜 아내를 무자비하게 패댔고 아내의 입에서는 비명이 터져나왔지요. 그만해요 여보. 이제 그만해요. 알았어요. 다신 묻지 않을게요. 엉뚱한 호기심을 품었던 것을 후회하는 아내의 모습을 본 상인은 그제야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일가 친척들 모두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여인이 고집을 꺾은 것을 기뻐하며
마누라가 정신을 찾게 하기 위해 그토록 훌륭한 묘책을 찾아낸 남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얘야, 대제상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너도 이 상인의 마누라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어지면 좋겠니? 아버님, 제발 부탁드리건대 제가 이렇게 제 생각을 고집한다고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여자의 이야기로 제 결심을 흔들 순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청을 들어주실 수 없다면 제가 직접 술탄님을 찾아갈 테니까요. 딸의 단호함에 밀려 결국 아비는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술탄은 대제상이 자신에게 바치는 이 희생에 크게 놀라 말했습니다. 아니 경은 어떻게 자신의 영예를 내게 데려올 결심을 했단 말이오. 폐하, 딸아이가 자청했사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슬픈 운명이 조금도 두렵지 않은 모양입니다. 하룻밤 폐하의 신부가 되는 영예를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히 여기고 있습니다. 폐하의 명을 이행하는 제 마음은 고통으로 신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부정이 한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한 아비이기에 앞서 폐하의 충성스러운 신하이니까요. 샤리아는 제상의 제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좋으니 딸을 데려오라 말했습니다. 제상은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시엘라자드에게 전했습니다. 이에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유쾌한 소식을 듣기라도 한 양 뛸 듯이 기뻐하면서 아버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부친이 고통에 잠겨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위로했습니다. 자신을 술탄과 결혼시킨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아버님은 분명히 남은 생애 동안 이로 인해 기뻐하게 되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술탄 앞에 나가기 위해 몸단장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동생아, 난 지금 매우 중요한 일을 할 터인데 너의 도움이 필요하구나. 거절하지 말고 꼭 들어주길 바란다. 아버님은 지금 나를 술탄의 아내로 삼기 위해 궁전에 데려가실 거란다. 무서워 말고 차분하게 내 말을 들어보렴. 술탄님을 뵙게 되면 난 이 기쁜 밤을 너와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너도 신방에 들게 해달라고 그분께 부탁할 거야. 만일 내 희망대로 그분이 내 청을 들어주신다면 넌 잊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 동특이 1시간 전에 내게 이런 식으로 말해줘야 하는 거야. 언니, 만일 자지 않고 있으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동이 틀 터이니 그때까지 언니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재미난 이야기 중 하나만 들려주세요. 그러면 난 즉시 내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 거야. 그리고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난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해내게 될 거란다. 디나르자드는 언니가 부탁한 것을 기꺼이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대제상은 시엘라자드를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술탄의 처소까지 인도해준 후 물러갔습니다. 둘만 남게 되자 술탄은 그녀에게 얼굴을 가린 너울을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드러난 그녀의 용모는 너무도 아름다워서 술탄은 대번에 매혹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이 온통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폐하, 제게는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며 또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샤리아는 응낙하고 즉시 사람을 시켜 디나르자드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동특이 1시간 전 잠에서 깨어난 디나르자드는 잊지 않고 언니가 시킨 대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만일 자고 있지 않다면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동이 틀 터인데 그때까지 언니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재미난 이야기 중에서 하나를 들려주세요. 이런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테니까요. 시엘라자드는 동생에게 대답하는 대신 술탄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 동생의 청을 들어주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기꺼이 들어주겠소. 그러자 시엘라자드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들으라고 말했습니다.